자, 우리나라의 계절별 기후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은 바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큰 공기의 덩어리들, 이 기단들의 특성과 위치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총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단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공기의 집단, 공기 덩어리를 얘기하죠. 특정한 특성을 가진, 같은 성질을 가진 공기들이 뭉쳐져 있는 걸 기단이라고 하는데, 일단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시베리아 기단이나 오호츠크의 기단은 우리보다 북쪽에 있으니까 좀 차가운 기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은 좀 따뜻한, 뜨끈한 그런 특성을 가진 공기 주머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살펴보시면 시베리아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은 성질을 봤더니 한랭하고 냉량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보다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위쪽이면서 북쪽이면서 육지 쪽에 내륙 깊숙이에서 발원하는 기단이거든요. 그래서 모래의 성질을 많이 띠고 있어 건조한 반면 오호츠크 해 기단이나 북태평양 기단은 바다에서 생긴 공기 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둘 다 상대적으로 습도가 더 높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은 얘네들은 성질이 얘들아 말도 못해. 둘 다 엄청 강력한 아이들이고 얘네 둘의 세력이 서로 시베리아 기단이 이렇게 영향을 끼칠 때는 겨울일 거고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영향을 끼칠 때는 여름이 될 텐데 이 두 기단이 살짝 주춤할 때 예를 들어 봄이나 가을 같은 계절에는 오호츠크의 기단이 양 기단이 약해진 틈을 틈타서 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각각의 기단이 어떤 기후 특징을 야기하는지가 오른쪽에 적혀 있는데요. 시베리아 기단이 힘이 셀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추운 시베리아 칼바람에 시달리게 되죠. 한파. 그리고 시베리아 기단의 특성 자체가 3일 동안 세력을 강력하게 떨쳤다가 4일 동안은 살짝 주춤하고 또 3일 동안 강력하게 떨쳤다가 4일 동안 살짝 주춤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겨울에 3일은 춥고 4일 정도는 약간 온도가 올라가고 다시 또 3일은 춥고 이런 겨울의 기온 분포 기온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시베리아 기단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 기단인데 얘가 3월쯤 되면 이제 물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러가기 직전에 식경지를 마지막으로 확 부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3월 막 중순 하순쯤 됐는데 엄청 추워질 때가 있죠. 꽃이 피는 걸 시샘에서 시베리아 기단이 추위를 내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꽃샘 추위 역시 시베리아 기단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 같은 경우는 위치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북동쪽에 있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북풍을 순 우리말로 노바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순 우리말로 쇳바람, 그래서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높새바람이라고 우리 배웠죠. 높새바람이 불면 태백산맥을 지나서 영서지방에 고온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내려가서 막 가뭄 같은 걸 일으킨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높새바람이 바로 오호츠크의 기단이 힘이 셀 때 불어오는 북동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영동지방은 높새바람이 불 때 북쪽에서 찹찹한 공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냉해를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장마라고 적혀 있는 건 요거는 살짝 보류해 두겠습니다. 요거는 이견이 분분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쌤이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우리보다 남쪽에 있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열대야나 열대일과 같은 폭염 아주 덥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밤에도 최저 기온이 25도씨 이상인 너무 더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열대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북태평양 기단 때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장마가 나왔는데 장마가 오호츠크의 기단의 특성만으로는 쌤이 기억하지 말라고 여기다 X를 쳐놨거든요. 장마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북쪽에 찬 공기와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서로 부딪혀서
중간에 이렇게 서로 다른 공기가 맞닿아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장마전선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반드시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시베리아 기단도 이 장마전선 형성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반드시 오호츠크의 기단만 장마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지는 않을게요. 자,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시즌별로 어떤 기단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고 그때마다 어떤 기후현상, 기상현상이 나타나는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월, 2월, 3월 정도까지는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요 현상을 봤더니 1, 2월 겨울에는 폭설과 한파, 굉장히 건조한 상태의 대기가 되고 그 다음에 봄에까지 시베리아 기단이 꽃샘추위라는 형태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봄철에 우리나라에 주로 나타나는 기후현상은 이제 황사나 뭐 따뜻해지면서 이제 날이 풀리는 그런 것을 들 수가 있고요. 봄과 여름 사이에 늦봄에서 초여름이라고 이야기하는 요 시기, 한창 모내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 북동쪽에 있는 오호츠크의 기단이 힘이 세지면서 이 시기에 바로 높새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영서지방에는 가뭄을 불러일으키고 영동지방은 냉해를 불러일으키는 그 시즌이 바로 이때죠. 그 다음에 6월쯤 되면은 북쪽의 기단들과 남쪽의 기단들이 만나면서 장마라고 하는 기후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장마가 끝나고 8월쯤이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북태평양 기단이 힘이 세져가지고 이제 위쪽으로 완전히 올라오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전역이 무더위의 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간간히 이 시즌에 태풍도 6월에서 9월 사이에 오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가 또 다시 겨울이 되면 시베리아 기단이 힘이 세지면서 폭설과 한파 등의 그런 기상현상, 기후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정리해 두겠습니다. 자, 봄철에는요, 우리나라에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대로 통과하면서 날씨 변덕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지난 봄 생각해 볼까요? 막 우박 떨어졌다가 갑자기 더웠다가 또 갑자기 쌀쌀했다가 굉장히 날씨가 변덕이 심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을 교대로 계속 통과하면서 고기압이 지나갈 때는 맑은 날씨가 조성이 되고요. 저기압이 지나갈 때는 비 내리는 흐린 날씨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굉장히 변덕스러운 날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봄에는 좀 지혜로운 친구들은 작은 우산 같은 걸 늘 들고 다니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봄의 특성, 시베리아 기단의 일시적인 확장으로 시베리아 기단이 겨울 동안 힘을 떨치다가 이제 물러가야 될 때가 됐는데 3월 달쯤에 마지막으로 신경질을 확 부리는 거, 꽃이 피는 걸 시샘에서 추위가 마지막으로 스퍼트를 올리는 꽃샘 추위가 나타나게 되죠. 봄의 말이에요. 시베리아 기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자, 세 번째 특성, 봄철은 대기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산불 소식을 슬픈 소식이지만 많이 들을 수 있게 되고요. 가뭄 걱정도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봄철이죠. 자, 그리고 봄에 우리를 괴롭히는 황사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태백산맥을 넘어 영서지방으로 불어내리는 북동풍, 바로 높새바람이 불어오기도 한다. 언제? 봄에. 늦봄도 봄이니까 봄철의 특성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장마철로 가볼게요. 우리가 한국지리의 기후 파트를 공부할 때는 여름철을 여름 한 시즌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장마철과 한여름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가 이제 6월에서 7월 초쯤에 그 초여름이 될 거고 한여름은 이제 한참 엄청 무더위가 찾아온 8월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장마철은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 또는 대륙기단 사이의 경계면에 따라 형성된 전선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오호츠크의 기단뿐만 아니라 또는이란 말이 있으니까 시베리아 기단도 일정 부분 이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 사이에 그 싸움을 일으키는 주범이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전선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성질의 두 공기가 만나는 면을 얘기합니다. 그런 서로 다른 성질의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전선에서는 강수가 내린다라는 거 쌤이 이미 강수 파트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서 네가 내려가 서로 싸우는 게 바로 정체전선이라는 거고요. 이 정체전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마전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매년 6에서 7월경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특성, 전선을 따라서 다습한 남서기류가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집중호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가 물의 성질을 많이 띠고 있어요. 물의 성질을 많이 띠고 있는 공기는 비열이 컸기 때문에 기온의 일교차가 작게 나타나죠. 공기 자체가 습하기 때문에 기온의 일교차가 별로 크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이 시즌에는 굉장히 덥고 축축하게 막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불쾌지수라는 것이 높다. 사람들이 느끼기에 습도가 높을수록 불쾌지수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런 시즌이 바로 장마철이다 기억해 두시고 밑에 있는 일기도를 반드시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쌤이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요 기호 보이십니까? 요 기호. 자, 쌤이 다시 깨끗하게 오른쪽에 그려보면 따뜻한 공기는 우리가 진행 방향을 이렇게 둥글둥글한 반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따뜻한 공기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뾰족뾰족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둡시다. 그래서 요런 이제 기호가 일기도상에 나타나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서 둘이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비를 내리는 정체전선이구나. 이 기호는 바로 우리가 장마 시즌에 돌입했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쌤 목이 완전 쉬었지. 자, 그 다음에 한여름. 장마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8월쯤 돼서 한여름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죠. 한여름은 아까 우리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아까 이 장마 전선 그림에서 결국은 파란색과 빨간색 중에 누가 이겼다는 이야기야. 그렇지. 우리보다 더 남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인 북태평양 기단이 힘이 세지면서 이게 이렇게 위로 다 전선과 함께 위로 밀려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북태평양 기단의 소나기 안에 들어갔다는 걸 얘기하죠. 무더위가 왔다는 거는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한여름이 시작이 되게 되고 한여름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남쪽은 고기압, 북쪽은 저기압의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 외워둘게요. 기압이 남쪽은 높고 북쪽은 낮은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밑에 있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특성. 고온하고 다습한 날씨가 지속이 되면서 열대야 및 열대일 현상이 나타난다. 열대야는요, 밤 최저 기온이 25도씨 이상인 그런 밤을 얘기하고 열대일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씨를 넘는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대야나 열대일은 무슨 기단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북태평양 기단 때문에 생기는 한여름의 기후현상이라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성. 강한 일사로 인해서 특정 부분이 국지적으로 많이 데워져서 햇빛에 의해서 뜨끈뜨끈 데워져서 갑자기 상승기류가 일어난 다음에 비가 마구 내리는 거.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게 바로 이 한여름이에요. 대류성 강수가 잘 발생하게 되죠. 일기도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가을철로 가봅시다. 가을철은 큰 특성은 없고요. 우리나라에 자그마한 이동성 고기압들이 많이 배치하고 있는
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기압은 쌤이 아까 맑은 날씨랑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의 결실과 수확에 유리하여 추석도 바로 이 가을에 있고 가을 운동회도 요때 하는 거죠. 맑은 날이 많으니까 비 오면 안 되니까. 자, 그다음 북태평양 기단이 가을철쯤이 되면 이제 슬 겨울이 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시베리아 기단이 슬 이제 밑으로 이렇게 기지개를 피면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위에까지 올라갔던 북태평양 기단이 서서히 약화가 되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북태평양 기단이 힘이 세지면서 이 장마전선까지 만주벌판 쪽으로 쭉 밀어 올렸다 그랬는데 올라갔던 장마전선이 북쪽에 차가운 공기들이 힘을 다시 갖게 되면 그 올라갔던 장마전선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한 2, 3일 정도 우리나라 주변에 버티다가 밑으로 슝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북쪽으로 북상했던 장마전선이 다시 살짝 내려와서 짧은 시간 동안 가을 장마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밑에 일기도를 보시면요. 이 가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두드러진 특징이 없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좀 힘든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면 사방팔방이 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맑은 날씨, 하늘이 청명하고 구름이 없고 하늘이 높고 푸르른 가을이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겨울철.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저녁에 영향을 끼치는 고기압은 바로 시베리아 고기압이죠. 시베리아 고기압이 뿌리가 우리나라보다 약간 북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은 1040 헥토파스칼이나 되는 굉장히 강력한 고기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동쪽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의 저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겨울철의 기압 배치는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다라고 해서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서고 동저.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와서 한랭 건조한 날씨가 오타다. 날씨가 나타나고요. 시베리아 기단의 주기적인 성세. 3일 동안은 힘을 막 떨쳤다가 4일 동안 잠깐 주춤했다가 또 3일 동안 신경질을 확 내다가 4일 동안 주춤하는 거. 바로 앞서서 쌤이 얘기했던 삼한 사온 현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겨울철의 특성이 바로 이 시베리아 기단 때문에 나타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북서계절풍 및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폭설이 내리기도 하는 시기 바로 겨울철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중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일단 지구온난화가 뭐인지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고요.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현상을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뜨거운 여름은 점점 길어지는데 반면 겨울은 짧아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물의 변화 살펴볼까요? 농작물의 재배 가능한 북쪽의 최대 한계선 및 재배에 적당한 지역이 전반적으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쌤이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귤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많이 생산이 되니까 애기들 귤은 바로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난대성 작물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근데 예전에는 한 요 정도의 만약 이게 예를 들어서 영도시 최하늘 기온 0도씨에 해당하는 등원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귤은 그 선보다 더 남쪽에 있는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했단 말이야. 요거보다 올라가면 얘가 추워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 거지. 그때 이 선을 우리는 귤의 재배 북한계선이라고 얘기해요. 귤이 재배될 수 있는 최대한의 북쪽 한계선. 근데 전반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옛날에는 남쪽에서밖에 재배가 안 됐던 귤이 중부지방이나 북부지방에서도 농사가 될 수 있잖아.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그러면 귤의 재배 가능한 한계 지역이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죠. 북한계선이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농작물의 재배 북쪽 한계선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식생의 변화를 따져보면 차가운 기후에서 잘 자라는 냉대림은 당연히 줄어들 거고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그런 숲들은 확대가 된다.
어족 자원의 변화를 보면 명태나 대구 같은 아이들은 특히 명태는 뭐 요새 금태라고 불릴 만큼 안 잡힌다면서요. 얘들은 차가운 물에서 잘 자라는 한류성 어족이라서 우리나라 주변에 원래는 이만큼은 한류가 내려오고 요만큼은 난류가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더 이상 한류가 저 밑에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한 여기쯤까지 못 오고 난류는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차가운 물에 사는 명태나 대구는 요즘에 러시아 쪽 가까이 가서야만 잡을 수 있다고 해요. 반면 오징어나 멸치 같은 따뜻한 물에서 잘 자라는 이런 난류성 어족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고 뭐 쓰나미라든지 이런 것들의 피해가 증가하게 되는 건 바로 해수면 상승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해수면 상승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해졌을 때 또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저기 열대지방의 풍토병이던 말라리아라든지 댕기열이라든지 이런 열대지방의 병들이 발생이 증가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따뜻하고 습한 걸 좋아하는 벌레들이 창궐할 수 있죠. 그리고 태풍의 세력, 뜨겁고 습한 곳에서 에너지를 모아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이 태풍의 세력이 훨씬 더 강화돼서 앞으로는 태풍 피해가 더욱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예측이 가능합니다.